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을 하는 것은 그 목적과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인 백송 박윤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원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나 비행은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취지에서 소년보호사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지원 변호사와 함께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무엇인가요? 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소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서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경우로 범죄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범죄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서 형벌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범소년이 있는데요.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불안을 조성하거나 습관적으로 가출하는 경우 등에는 우범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는 것과 소년보호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는 학교 차원에서 내리는 조치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소년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학교 징계는 서면 사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퇴학 조치 등이 있습니다. 반면 소년보호 사건의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벼운 처분부터 2년간의 소년원 송치 등 사회화 격리시킬 수 있는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는데 또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네,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과 소년보호 사건에서 처분을 하는 것은 그 목적과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징계 사건, 소년보호 사건, 내지 형사 사건, 그리고 이에 더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까지 3개의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소년법 제32조에서 정한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습니다. 보통 1호에서 5호는 경처분, 그리고 6호에서 10호는 중처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1호 처분은 부모님과 같은 보호자에게 소년을 맡겨서 가정 내에서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2호 처분은 준법 교육이나 인성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호 처분은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게 해서 책임감과 사회성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1호에서 3호 처분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비행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게 됩니다. 다소 중한 비행행위인 경우라도 우발적인 범행이고 깊은 반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3호 이내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4호, 5호 처분은 각각 단기와 장기 보호관찰인데요. 보호관찰관이 일정 기간 지도와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화나 간헐적인 면담을 통해서 비행의 우려를 감독하게 되는데요. 간혹 휴대전화 사용기록 열람이나 야간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소 범행이 중대하고 부모님의 교육만으로는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이어서 6호 내지 10호 처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호, 7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거나 병원이나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부모님의 보호감독을 받기 힘든 경우 또는 중독 성향이 질병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비행소년의 사회적 환경이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호에서 10호 처분은 1개월, 6개월, 2년의 소년원 송치로 일정 기간 동안 사회화 격리된 상태에서 비행소년을 재사회화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물론 소년들에게는 학교 교육도 병행하게 되는데요. 실제 소년원은 무슨 학교라는 학교 명칭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 송치는 가장 무거운 조치에 해당되고요. 심각한 비행에 적용되게 됩니다. 소년보호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소년부 판사님이 선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깊은 반성과 함께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능하다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협조로 가정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더해서 학업에 성실히 임하거나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비행행위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을 듣고요. 멘토링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 노력은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서 윤재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소년보호 사건은 범죄 행위를 한 청소년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나 만연한 기대로 대처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성취 등 중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소년보호 사건에 성취가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선처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소년보호 사건이 진행되는 심리 절차와 부모님과 보호소년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